카슈미르 파알감의 테러로 인해 시작된 인도군의 신두르 작전.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중전을 보여준 인도-파키스탄 분쟁 2025. 이 전투에서 파키스탄은 인도군 전투기 등 6대의 항공기를 격추하였다고 주장하고, 인도 역시 파키스탄 내 공격 지점에 대한 위성 영상을 증거로 들면서 파키스탄의 주장이 거짓임을 주장하는 상태이죠. 그러나 그 어떤 쪽에서도 명백한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어서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온갖 거짓 뉴스들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공중전에서 라팔이 격추된 상황에 대한 전술적인 분석을 했었는데, 먼저 인도군 링크 시스템의 통합 문제, 파키스탄군의 전자전 제밍 능력, 그리고 J-10C 항공기의 전자전 파드로 인해서 라팔 전투의 능력이 어느 정도 저하됐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측을 해보았죠. 그런데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라팔 전투기의 능력을 배가시켜주고 있는 시스템, 스펙트라 시스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전 능력이라 평가되고 있는 이 스펙트라 시스템을 장착한 라팔 전투기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격추되었다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죠. 라팔 전투기라고 하면 4.5세대 현존하는 전투기들 사이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능력을 가진 전투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투기 자체의 능력뿐만 아니라 라팔 전투기가 인정받고 있는 이유에는 스펙트라라고 알려진 전자전 시스템이 이 전투기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죠. 라팔이 격추되었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놀라고 있는 이유에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전자전 시스템이라 칭송받고 있는 이 스펙트라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격추되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인도-파키스탄 공중전은 현대 공중전이 단순한 기동전이 아니라 강력한 전자전이 생존성과 승패에 좌우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팔 전투기는 스펙트라라는 최첨단 EW 시스템, 일렉트로닉 워페어 시스템을 통해서 독립작전이 가능한 몇 안 되는 4.5세대 전투기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 공중전의 결과가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죠. 스펙트라, 라팔 전투기에 대한 위협 대응을 위한 자체 보호 장비로 전투기의 생존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소, 탈레스, 샤프란이 공동 개발한 통합 전자전 시스템입니다. 기체에 내장된 거의 360도를 커버할 수 있는 감시 및 보호 센서를 통해서 탐지, 식별, 위치 추적, 회피, 교란, 미사일 회피 기능 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적의 레이더 파장을 탐지해서 위협을 식별하고, 위협의 종류 및 발신 위치까지 고정밀로 탐지가 가능한 레이더 경보 수신기, 적이 조준하거나 거리 측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레이저를 탐지해서 이에 대한 즉각적인 회피 또는 대응책을 알려주는 레이저 경보 수신기, 적외선 또는 자외선 방식의 미사일 발사를 감지해서 플레어, 회피기동, DIRCM과 연동하는 미사일 경보 시스템. 여기서 DIRCM이라고 하는 것은 Directional Infrared Countermeasure라고 해서 지향성 적외선 대응 장비 또는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치라고 불리는데, 적외선 유도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능동 방어 체계라고 할 수 있죠. 미사일 경보 시스템이 적의 IR 유도 미사일을 탐지하고, DIR 시스템이 미사일 방향을 자동 추적해서 고출력 레이저를 해당 방향으로 조사합니다. 그래서 미사일의 적외선 시커 또는 탐색기를 교란하여 추적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또는 시커에 가짜 또는 혼란 신호를 보내서 미사일이 잘못된 곳으로 유도되도록 하는 그런 엄청난 시스템입니다. 이는 플레어보다 진보된 방식으로서 플레어 교란에 대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 즉 ECCM 기능이 장착된 미사일에 유효하죠. 적외선 유도 미사일에 대한 가장 진보적인 능동방어 수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모가 달려있죠. 능동적으로 적 레이더를 교란하는 DRFM 기능으로 위협 종류에 따라 적응형 파형으로 교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DRFM이란 디지털 라디오 프리퀀시 메모리로 적 레이더 신호를 디지털로 저장을 한 다음에 이를 변조하고 재송신합니다. 이렇게 되면 파형이 변하기 때문에 거짓 거리, 속도, 방향 정보를 만들어서 적 레이더를 혼란시키죠. 일반 노이즈 제밍보다 훨씬 정밀하고 지능적이죠. 가짜 표적을 생성하게 하거나 위치 속도를 속이거나 적의 레이더 추적 및 간섭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들이 전자기적 위치 추적 및 방향 탐지를 모두 센서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요.
발신기 방향 및 위치를 삼각항법 방식으로 계산해서 적 전파 발신 위치를 식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물론 체프 플레이어 디스펜서도 달고 있겠죠. 또 하나는 또 안티 제밍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밍을 감지해서 이에 대한 대응을 하게 하는 거죠. 주파수를 호핑해서 통신을 보호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DRFM 기반으로 적의 능동 레이더도 기만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스펙트라 시스템의 특징을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위험을 자동으로 탐지해서 체프 플레이어를 자동 투하시키고 극초음속 미사일 같이 아주 빠른 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위해 짧은 시간에 반응하도록 하는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타 플랫폼과 전자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펙트라 시스템의 효과는 무기를 직접 요격하지 않고 회피나 기만을 통해서 생존성을 확보하는 소프트킬 방식으로 아주 고급진 군사적 능력이죠. 이것 때문에 스텔스기가 아닌 라팔이 고위험 지역에서도 자율작전이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임무 중에서도 또한 전자정보 수집 및 분석, 즉 엘린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공군과 해군이 도입한 라팔에는 DIRCM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DRFM 능력은 구비하고 있어서 적 전투기에 대해서 제밍 능력은 또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DIRCM 능력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해서 라팔의 생존성에 큰 문제가 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중심에 소스 코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전의 영역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일렉트로닉 어택, 전자공격, 그리고 디펜스, 전자방어, 그리고 서포트, 전자지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전자공격이라는 것은 적의 레이더, 통신, 센서 등의 전자장비를 직접적으로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행위인데 적 레이더나 통신에 강한 전파를 쏘아 교란시키는 제밍, 가짜 신호를 보내서 적을 혼란시킬 수 있는 기만, 강력한 전자기 펄스로 적 장비를 무력화시키는 EMP 공격, 그리고 적 미사일 유도 신호를 방해하는 DIRCM들이 EA의 범주에 속합니다. DRFM 기반의 레이더 기만이 인도의 라팔 전투기에 가지고 있는 EA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렉트로닉 디펜스, 전자 방어 또는 방호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요. 적의 전자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시스템을 보호하는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안티제밍, 주파수 도약, 주파수 호핑이라고 하죠. 저피탐 설계, 스마트 필터링을 통해서 적에 대한 신호를 구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라팔의 스펙트라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탑재된 능력이죠. 그 다음은 전자 지원, 일렉트로닉 서포트. 적의 전자파를 수집, 탐색, 분석해서 전장 상황을 파악하고 전자 공격과 방어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활동입니다. 적 위협 탐지 및 경보, 수집, 신호 수집 및 식별, 그리고 표적 위치 추적. 그런데 이 중에서 전자 지원, 신호 수집 및 식별, 그리고 이에 대한 업데이트 측면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전투기에서 전자전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는 전자 공격과 전자 방어의 측면으로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전자 공격과 전자 방어를 가능하게 하는 전자 지원 능력에 있다고 봅니다. 평시에 전자 공격과 전자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신호 수집 및 식별 작업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비교해서 지금 나의 전투기에 도달하고 있는 전자파가 우군의 것인지 적군의 위협인지, 만약 적의 위협이라면 이것이 공대공 위협인지 공대지 위협인지를 구분해서 조종사에게 경고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데이터가 정확하다면 전투기에 장착된 여러가지 경고장치를 통해서 나를 위협하고 있는 전자파의 주인이 무엇인가, 이 주체가 무엇인지, 소위 30인지 F16인지 또는 J10C인지까지도 구분해서 조종사에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고를 해주죠. 그런데 이 전자파라는 것은 기계에 의해서 방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기계적 성능에 의해서 전자파 자체도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엘린트라는 전자파 수집 전력들이 365일 전자파들을 확인하고 수집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변형된 데이터까지도 확인해서 데이터화하여 위협에 대한 전자정보를 최신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도 파키스탄 2025 분쟁에서 인도군 라팔의 스펙트라는 생각지 못한 문제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J10C라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물론 평시 전자파 수집을 통해서 J10C에 대한 전자파 정도는 인도군이 수집하여 알고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데이터를 스펙트라 시스템에 코드화하여 잠입시키기 위해서는 프랑스로부터 소스 코드에 연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프랑스는 이를 용인하지 않았을 것이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엄청난 비용을 지불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근데 이러한 사실들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 미국마저 이러한 정책을 변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 축적과 방대한 데이터 자료 그 자체가 바로 전자전 능력이기 때문이죠. 이 데이터에서부터 전자 공격과 방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자전 관련 장비나 기체가 비싼 이유는 장비의 가격이 비싼 게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 자료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잠수함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형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진수됐죠. 잠수함에서 적을 식별하고 위협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소나, 음파 탐지기죠. 이게 레이더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소나 시스템을 장착했다고 하죠. 이 소나가 태평양에서 어떠한 큰 물체를 탐지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성능이 좋기 때문에 아주 멀리부터 탐지를 했죠. 그런데 이 큰 물체가 문제는 적의 잠수함인지 수상함인지 큰 고래인지 이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탐지는 했지만 위협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적 잠수함, 여러 가지가 많죠. 수상함, 고래까지 이런 물체에 대한 수중 음파 데이터 자료가 없기 때문이죠. 멀리서 탐지를 했으나 저가 식별이 안 된다는 이야기. 군사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겠죠. 다시 스펙트라 시스템으로 돌아와서 라팔이 J10C와 교전을 했다라는 가정하에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팔의 스펙트라 시스템이 어떠한 전자기파를 감지하고 이를 경고하고 싶은데 J10C 데이터 정보가 없다면 아마 스펙트라는 적기인지 우공기인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강력한 것이 온다라고 경고를 했을 겁니다. 조종사는 그 전파의 방향을 보고서 적방향이구나 하고 적의 위협이라고 판단을 하겠죠. 만약에 프랑스가 인도로부터 많은 돈을 받고 스펙트라 시스템을 적시에 업그레이드를 했다면, 즉 J10C의 소스 데이터가 잠입이 되어 있다면 정확하게 스펙트라 시스템은 J10C라고 경고를 했고 조종사는 J10C에 대한 대응 기동을 했겠죠. J10C는 파키스탄 공군에서 도입된 지 좀 되었으니 전자파 데이터가 노출되고 이것이 시스템 데이터에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데 있죠. 바로 J10C에서 발사된 PL-15 미사일. 이번이 최초로 발사된 사례로 봐야겠죠. 이 미사일에도 레이더가 달려 있습니다. 인도가 그리고 프랑스가 이 신형 미사일, 그것도 이번에 최초에 발사된 미사일의 전파 정보까지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라팔 조종사는 PL-15E에 대한 어떠한 경고도 받지 못하고 그냥 또 뭐가 오고 있구나, 뭐가 오는데 일단 작전대로 일단 남쪽으로 아웃기동을 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스펙트라 시스템의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자전 시스템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데이터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프랑스가 1급 기밀로 유지하고 있는 전 세계 군사장비의 전자전 데이터, 인도에게 쉽게 넘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천이 털리죠. 또한 주기적인 업데이트, 데이터 업그레이드에는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렇다고 이를 등한시하게 되면 전자전 장비는 전시의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래서 전자전 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확보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이번 인도 파키스탄 공중전에 대해서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전투조종사의 입장으로 현실적인 그리고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군사적인 시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문명의 가장 상층부에서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어떠한 한 부분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종교, 역사, 철학, 사고방식 등 그 나라의 문화가 녹아서 행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다방면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인도군은 언제부터 당나라군이 된 것인지요?